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주민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여성과 생활안전, 청소년 등의 사무는 지자체 지휘감독 아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6월 시범 운영,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진기훈 청장님. 그동안의 경찰 업무 가운데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무들을 자치경찰이 맡게 될 예정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생활안전 업무, 예를 들면 지역 순찰이라든지 또 112 신고 사건의 대응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업무가 있고요. 네. 또 아동학대나 또 여성에 대한 성폭력,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여성 청소년 업무, 또 교통안전, 소통 또는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련된 교통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경찰제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것이요. 자, 자치경찰제가 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을까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치안행정이 결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먼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먼저 자치행정에서 그간엔 별 관심이 없었던 안전과 관련된 인프라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아마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같은 문제가 지금도 발생을 하면 많은 도민들께서는 그 문제는 이제 경찰의 사무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에 관련된 신고가 있게 되면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과 그리고 경찰관 또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아보전 관계자들이 같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동학대가 있는 피해 아동에 대해서 과연 분리보호를 할 것인지 또 경찰은 수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해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같이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금은 이제 경찰이 그 수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피해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안전에 관련된 이제 인프라가 아무래도 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기 도의장님도 와 계시지만 도의회에서도 그런 예산과 관련된 지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 속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단축이 되고 시간도 좀 단축될 거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할 때 지금은 경찰이 먼저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 진행이 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합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어떤 의사결정 구조도 단축이 되고 또 그 시간도 지금 한 1년 정도 걸린다면 한 6개월 정도로 단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지영 의장님. 네네. 진기용 청장께서 장점으로 그 시너지 효과와 의사결정의 신속함을 꼽으셨는데요. 네.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그런데 네.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라북도 의회는 3월 26일 정도 해서요. 각계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다양한 의견도 주셨고 또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17개 시도 광역 의장 회의를 참석하는데요. 이것이 의장 회의 때마다도 가끔씩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의 책무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이럴 때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과
자치경찰이 일원화됐을 때의 문제와 이원화됐을 때인데요. 2017년도 현 정부는 자치경찰 개혁, 이게 경찰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자는 권고안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2020대 국회가 폐기되는 바람에 그 법률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부 방침이 이원화, 이를테면 중앙정부 경찰과 지방자치가 시도 단체장의 업무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일원화로 가는 것인데 일원화로 가는 그 입장이 뭐냐 하면요. 중앙정부는 첫째, 상위직이 많이 늘어난다. 둘째, 그로 인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 셋째, 업무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냥 그야말로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이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진기현 총장님. 자치경찰 역시 경찰 조직이지만 시도지사 소속이 되는 거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이 법률로 보면 이제 그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민주성의 확보라든지 또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 그리고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명, 그리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그리고 총 7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상임은 2명으로 지금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그 상임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를 이제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중립 문제죠. 왜냐하면 경찰에 대해서 다들 우려하시는 게 각 지역별로 어떤 정파적인 그게 좀 강한 지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그런 지역 정치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우려를 제기하시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현재는 몇 가지 그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좀 부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법률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자치경찰위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대학 등에서 법률학, 또 행정학 또는 경찰학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 또 끝으로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지방 행정과 경찰 행정에 대해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분, 이런 분들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은 3년이 이탈한 지 3년이 경과돼야 되고 또 선거로 그 당선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자치경찰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자격 요건들을 좀 설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힘 빼는데 적어도 3년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송지영 의장님. 네네.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의 독립적 기관이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시도지사 소속에서 독립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면이 좀 있고요. 네네. 위원회 구성과 더불어서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지금 진기훈 총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 시도지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는 그 우리 사회자 말씀에 전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명의 위원들, 이 각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일단 소수이긴 한데 전문성이 확립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 시도지사의 역할이라 하면 의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오픈된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전라북도 의회는 요구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라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이 헌법과 불일치, 불합치가 되면서까지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제도의 시스템에서 위원장 정도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자질검증이라든가 아까 걱정했던 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진기훈 총장님. 현재 17개 시도에서 모두 자치경찰대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타 지역의 준비 상황은 어떻고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혹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뭐 시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그 모든 16개 시도에서 자치경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례안을 이제 제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그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치경찰의 구체적 범위, 사무 범위를 정하는 그 조례안인데요.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제시한 표준 이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에서 이것을 그런 의무조항이 아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으로 그걸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경찰관을 비롯한 많은 이제 경찰관들이 우려를 좀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조례안을 통해서 사무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사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이 된다든지 특히 자치단체에서 어렵거나 꺼리는 사무들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런 것들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진짜 필요한 치안 행정에 오히려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다행히 우리 전북도에서는 현재까지 전북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도의회에서 아마 행안위에서 그 먼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잘 받아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 이제 지원 문제입니다. 지원 문제인데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제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정할 때 조례에서 사무국만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일부 시도의 입장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그 공무원이라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도도 전북에서도 다행히 후자로 그래서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송재용 의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 의장님, 그렇다면 네. 우리 지역에서는 뭐 크게 논란이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의견과 이견이 있었어요. 네네. 있었고 또 시도 의장회의 때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례에 있어서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네. 다른 도는 조정해서 합의하면서 조정해야 된다. 네. 이런 안을 했었고 그 조례안을 담았어요. 네.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표준 조례안을 인용해서 네. 그대로 조례에 담아드렸고요. 다만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치경찰에 종사하는 분들의 사기 증장을 위해서 이제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지방자치부 제122조 제3항에는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 운영 등의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의 이번 조례안에는 표준안에는
자치경찰 사무 공무원에서 조례에서 정해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예. 했어요.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네. 사기 진작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담아드렸고 네, 예. 일부의 광역 의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안과 조례안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것이 비단 전라북도 문제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포함한 많은 광역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회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범위를 있었으면 좋으나 위원회 수가 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위원회의 수가 적다. 그다음에 심의사회자체 출신이 9%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전직 경찰 및 경찰 관련학과 교수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다. 네, 예.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한번 정리할 문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기현 청장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자치경찰에도 수사사무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국가경찰의 사무와 그렇다면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찰법에서는 그 자치경찰의 사무에 수사 사무가 일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청소년에 대한 그런 폭력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 아동 학대에 관한 수사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의 사무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수사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 자체는 자치경찰 사무이지만 그러나 지휘 감독에 대한 것은 국가수사본부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음으로써 그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의 문제라든지 정치적 중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송 기자님. 네네. 자치경찰제가 뭐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네네, 있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제주도의 운영 사례를 보면 어떤 점들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이미 제주는 특별자치도라고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네, 네. 아까 진기현 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뭐 어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통시설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사무를 보는 것은 행정과 예를 들면 경찰이 같이 보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하는 제대로 된 빠른 시간 내에 네,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치안행정과 치안과 행정위원은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 복지 사무가 있어요. 행정에서 하는 이를테면은 치안과 복지, 또 치안과 보건, 그 치안과 축산, 제주도 보니까는요. 이것이 원스톱으로 해가지고요. 융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제주도의 자치경찰의 업무의 영역의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주취자들이라고 하나요?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네, 네. 이를테면 소란을 피우고 힘들게 하고 시민들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자치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또 반복하게 돼서 다시 그 일을 자치경찰 위에 네. 치안을 담당하고 네. 범죄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다시 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맹점이 있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했던 제주도의 자치경찰 제도 그런 모순을 갖고 있고요. 그럼 전라북도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해소해야 되냐.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이거든요. 그러면 도시형이 있을 것이고 도농 복합형이 있을 것이고 농촌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도심이 있을 것이고 치안의 수요는 똑같아요. 그러면 서비스할 수 있는 분야는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위원회에서 좀 잘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저 새로운 대안도 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진청장님 조금 전에 예. 제가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7월 1일 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하고 2006년부터 시행되었던 제주자치경찰제는 약간 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찰청 그리고 시도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의 국가경찰 체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경찰의 그 네. 기본적인 토대는 그대로 남아 있고 반면에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제주자치경찰단이 이제 구성되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이원화된 모델이고요. 신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시행되려고 하는 그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권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주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수사까지를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이가 좀 몇 가지 점의 차이가 있고요. 장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치안 행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항이라든지 또 어떤 그 여행지 같은 곳 이런 곳들이 국가경찰이 미처 손을 보지 못했던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던 이런 곳에 대한 그런 관광경찰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요. 또 이제 그 시도에는 이제 그 특사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인데요. 그 특사경이 제주에도 있었는데 이 제주에 있는 특사경이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사경의 법 집행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그런 장점들도 많이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조금 전에 이제 송 기자께서 말씀하신 주취자 단속 권한이 없었다 이 얘기는 네. 제주 경찰은 사실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거지. 그 새로 7월 1일에 그 출범할 자치경찰에서는 수사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은 없다 이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네네. 자 그러면 그 지금은 진천장님 지금은 그 자치경찰이 돼도 월급을 국가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 궁극적인 목표는 지자체 예산으로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면 지자체 형평에 따라서 불균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역이 좁고 재정 능력이 좋은 광역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효율적이겠지만 네. 구역이 넓고 재정도 빈약한 농촌 지역 우리가 전라북도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농촌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이제 그런 우려는 이제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의 자치경찰제가 좀 더 발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예산하에 자치경찰을 운영한다면 그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예컨대 영국 같은 경우에도 런던에 있는 경찰관들은 급여도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네. 또 업무의 난이도도 그렇고요. 반면에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은 조금 급여 차이도 있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지방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나는 런던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보수 체계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겠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치안을 어느 정도 균질성 있게 유지하는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당연히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현재도 예컨대 자치 사무에 관한 그 어떤 사업비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금 이제 지급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자치경찰제가 그런 형태로 완전히 이원화된 모델로 간다든지 또
또는 완전히 일원화된 모델이지만 그 일원화된 모델이 자치단체에 모두 소속되어 있는 형태로 바꿔진다면 장래에는 그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보전하고 어떤 치안의 균질성을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제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 기자께서는 어떤 네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저는 김기현 청장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강론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도민들께 알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국가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4조를 보면은요. 국가의 책무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의 책무. 근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스템이 국가직이기는 한데 지방직의 사무를 같이 보는 형태거든요. 경찰이요. 근데 그건 결국 국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34조를 보면 인력과 장비만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이 사무 운영비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없어요.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의회에서 이런 대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도 의장회의 때도 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자치경찰 교부세를 진설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부세를 징해간다든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라북도 도민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백억은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범칙금을 이랬지만 그건 결국 국가로 보면 세유 수입이거든요. 이것을 지방 자치경찰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큰 예산은 안 들이거든요. 국가도 그렇고. 그럼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예를 들면 자치경찰의 종사자들한테도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시설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대안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총장님?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은 이제 출발 단계죠.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흡한 점, 네.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게 처음 시행되고 나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네.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지금 도입된 제도가 끝이 아니다, 완성형이 네, 그렇죠. 아니다. 앞으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뭐 지방자치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네. 문제라든지 또 범칙금을 해당 시도에서 뭐 예를 들면 재원으로 활용하는 활용할 수 문제라든가 있고. 이런 네. 것들은 아마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송 회장님,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완할 점, 관심 가져야 할 점 어떤 것이 있다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시도 입장과 경찰청, 특히 중앙정부 입장이 큰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했고요. 다만 시도 단체장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중한 시기에 자치경찰 업무까지 봐야 하는 경찰 가족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제 의장 입장에서 더 많은 배려와 네. 지자체의 책무를 좀 다하고 싶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온 기본 표준 주례안을 우리가 그냥 인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앞으로 지자체 역할은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의회나 집행부 특히 전라북도 의회는 제도에 약간의 그 좀 흠결이 있는 부분들 좀 미숙한 부분들 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개정과 재정을 통해서 좀 채워 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치경찰 소임은 결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찰 가족 여러분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회 역할과 지자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현 총장님께서는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찰청과 또 시도 그리고 시도의회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융합해서 그 합심을 한다면 제도 정착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시도의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이 시작이 됐는데 그 변화를, 가시적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좀 듭니다. 이제 그 가시적인 변화를 위해서 경찰도 노력은 해야 되지만 다만 이제 그것이 지나친 예를 들면 홍보성이라든가 이벤트성 행사에 뭐 치중한다든지 또는 성과주의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이제 배우다 보면 그 보호자가 그 뒤에서 이제 자전거를 뒤에서 가만히 잡아주다가 한 번씩 손을 놔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를 어느 정도 배웠다 하면 이제 손을 놓으면 이제 자전거가 그야말로 잘 굴러가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아마 자치경찰제가 처음 도입되게 되면 그런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관심과 좀 애정을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면서 또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시행 초기 이야기되는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끄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